학기말 성적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 절차는요. 1차 지필평가하고 2차 지필평가에 생략했던 인정점 부여와 동점자 처리 기준 그리고 성취율 관리 같은 경우를 등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가 선생님들 이제 이번에 4세대로 바뀌면 바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에서 저희가 6월 20 며칠경에 4세대가 개통되면 선생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2차 지필평가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2차 지필평가 끝나고 나면 2차 지필평가 처리함과 동시에 아마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부담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거의 3세대하고 동일해요. 명칭, 그 순서만 조금 바뀌고, 그리고 동일한 것들, 조회 같은 경우는 하나로 몰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적 산출 기준명, 그러니까 학기말, 1학기말 혹은 2학기말 혹은 학기말이라는 명칭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명, 학기말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지필하고 2차 지필평가 또 성적 산출하면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등록을 했을 텐데 얘네들은 1차하고 2차는 학생부 미반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성적 구분이 학기말인 것은 이제 석차를 다 산출하면서 이 한 학기 하나만 또 등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 학기말로 등록된 것이 생기부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안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면 과목별 석차, 성취도, 석차 등급,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성적 산출하는 것은. 근데 1차하고 2차 할 때는 이 중에서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은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명이 등록이 됐으면은 아까도 잠깐 위탁 학생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위탁 학생이 학기말 성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기말이라는 산출 기준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적 산출이 만약에 마감이 되었으면요. 성적 산출 기준명을 수정 삭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적 산출이 학기말 마감이 되어 있으면 위탁 학생이 학기말 성적도 등록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성적 산출이 다 마감이 되고 나면 성적 산출이 다 끝나고 나면 마감 전에 위탁 학생의 성적을 등록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죠.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점이냐 혹은 석차 산출이냐 그런 것들을 좀 석차 등급이냐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이냐 혹은 뭐 등급 산출이냐라는 거로 해서 소인수 과목의 성적 처리는 학교당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자료가 마찬가지 존재하면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도 수정 삭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기말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그 이후부터는요 조회 조건에 이 학기말의 명칭이 나타나고요. 학급 담임 선생님은 학기말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또 등록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적 산출형 기준명 관리에서 이렇게 혹시나 나이스 4세대 등록하실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이전에도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이었거든요. 그 밑에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총 단계별 메뉴가 6가지가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를 클릭하셔서 조회하여 등록해서 성적 산출 기준명 등록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명은 학교에서 결정한 기준 명칭 1학기말 혹은 학기말 할 수 있겠고요. 성적 구분을 학생부 미반영이 학기말, 학생부 미반영은 1차와 2차 지필평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어떻게 하냐. 우리 학교에서 석차 등급이냐 점으로 표기냐.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대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 어떤 고사를 갖다 쓸 거냐. 예를 들어서 1차냐 2차냐 혹은 수행평가냐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과목을 등록을 해줄 때 영역,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영역을 등록을 해줄 땐 내가 등록할 고사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각각 성적에서 교과 담당 교사가 마감하고 두 번째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지필평가 마감 관리와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이
마감한 과목들 그리고 마감한 영역들은 체크박스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등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전에 해당 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승인 요청으로 승인 결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영 비율은 항상 100%가 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하고 2차 지필평가도 마찬가지로 1차 지필평가만 성적 처리해도요, 그는 나중에 물론 반영 100%를 안 해도 성적 처리할 수 있지만 학기말 같은 경우는 반드시 1차와 2차, 그리고 수행평가의 합산 반영 비율은 반드시 100%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할 때 평가 반영 비율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지필평가 과목관리와 수행평가 영역관리 혹은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등록한 반영 비율이 기본값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그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처음에 잘못됐는데 도저히 수정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하실 때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고사와 영역은 교차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의 기준고사는 2차, 2차의 기준고사는 1차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렇다라는 건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능력단위도 100%가 되고 실무과목과 능력단위 합계도 합이 100%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고사는 반드시 교차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먼저 성적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에서 조회하여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차와 2차 그리고 수행평가 얘네들을 다 마감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비활성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해당 고사 혹은 해당 영역이 아직 마감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1차 지필평가의 기준고사는 2차, 2차 지필평가의 기준고사는 1차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학기에 1회의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일 경우엔 해당 지필평가에 결시할 경우에는 모두 결시가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걸 선택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준고사 입력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는 기준고사 영역이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결시를 하게 되면 모두 결시 형태로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는 특성화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능력 단위도 합이 100%가 되고 능력 단위하고 수행 평가 전체 합해서 100%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고사를 등록을 했으면 이 성적을 산출할 대상 학생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성적 산출, 선행작업 관리,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이 성적을 산출할 학생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회되는, 그러니까 내가 성적 산출 대상 학생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타나는 학생들은 현재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수강생으로 편성된 모든 학생들을 다 가져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가져는 왔지만 이 중에서 성적에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포함 안 하면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학생회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렇게 위탁교육 이렇게 명칭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성적 산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포함 안 함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윤땡땡이라는 학생은 직업과정 위탁교육 학생으로 대상자 아니라면 포함 안 해주시면 되고요. 병원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학생들 경우에는요 반드시 학적 개선님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학적계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 대상이냐 아니냐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포함이고요. 외부에서 성적을 가져오는 학생은 포함 안 함으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적 변동자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학생의 성적 산출의 포함 여부를 정해 주시는데 지필평가 기간 중이거나 이후의 자퇴생은 평가를 치른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자 수에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은 그러니까 교과목별 평가 계획상 최종 시험에 주로
뭐 기말고사 혹은 2차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 명예 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재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료는 106쪽을 참고로 성적 처리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가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클릭하시고 나면 대상자 자료 검증은 뭔가 이상 있을 때 검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항상 이런 멘트가 나타납니다. 대상자를 새로 가져오게 되면 이전에 저장됐던 성적 산출 자료는 다 삭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료 검증 대상자를 클릭하셔서 혹시나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번의 손땡땡 학생이 성적 대상자 포함 여부냐 아니냐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포함 안 해야 되는 포함 안 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포함이면 굳이 뭐 바로 여기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성적 산출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별 수강학생 자료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거고 결시자일 경우에 1차, 1, 2차 산출 시에는 미포함인데요. 그리고 학기말은 포함하여 성적 산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포함으로 해놔도요. 1차하고 2차 지필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결시생들 중에서 질병 결시생 같은 경우는 포함으로 하셔도 성적을 산출할 때 이 학생들은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은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원하고 위탁 학생의 경우는 성적을 가져오면 포함 안 함, 성적을 가져오지 않으면 포함으로 해주시고요. 대안학교 위탁생도 마찬가지로 위탁교의 성적 인정하여 성적 산출에 포함 안 함으로 처리해 주시거나 그리고 학기말 처리 이전 복교신 포함. 그래서 위탁교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제적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되 미응시 시 학업 성적 관리 규정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건강장애 학생들 같은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인 학생 경우에는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제적교 시험에 응시토록 하되 미응시 시 학업 성적 관리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보면 창고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소년보호기관, 대안학교 위탁학생,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성적을 산출하냐 안 하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보호기관과 위탁학생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병원학교 학생일 경우에는요. 소속급 평가에 응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급 평가에 응시하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속급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는요. 질병결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참고 4번에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또한 계속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면이 약간 3세대하고 4세대가 다릅니다. 뒤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인정점을 부여할 때는 기준고사 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 비율에 사용하는 평균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응시한 수강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 학생의 학적 변동으로 인한 변경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기부 기준이 10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결시생들의 성적을 산출할 때 만약 수동으로 산출할 때는요. 반드시 실제 응시한 학생들만의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 기준 잘못 등록해서 수시 대입 전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요. 반드시 유의해서 성적 산출해 주시고요. 1차하고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에서는 결시자들의 인정점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4세대 나이스가 결시사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탭이 2개 있었고 일반 결시하고 모두 결시가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4세대 나이스는 그냥 화면 하나 이렇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 결시 그리고 모두 결시를 안에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3세대에서는 일반 결시하고 모두 결시에서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5개였는데 이제는 4세대에서는 3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고사 영역 점수, 아까 우리 기준 고사 등록할 때, 과목 등록할 때 기준 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평균 점수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세 번째 평균 점수 비율은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고려한 평균 점수 비율이 있죠.
옆에 당구장 표시로 당해고사 미시시 전입생은 제외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점수들은요. 예, 평균 점수비 이런 것들은 자, 전입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생들 같은 경우가 인정점을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뒤 점수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 학생들은 자동으로 빼서 우리가 결시생 인정점 산출할 때 빼서 계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결시는 여기 평균 점수, 과목의 최하점, 그리고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반영 비율들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3세대 나이스는 일반 결시하고 모두 결시 탭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의 화면에서 저장해 주시고요. 최하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시험 등으로 특정 문항 배점이 0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배점 0점 인식되니까요. 요거는 학교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시, 인정점 산출할 때 되게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인정 결시는 일반 결시 또는 모두 결시에 관계없이 다 미인정 결시 설정 유형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시했다고 얘가 1차 지필평가 미인정 결시했다고 얘가 2차 지필평가 기준권수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미인정 결시 요 항목을 따라서 점수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점은 수기 산출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전입원 학생은 성적이요. 성적 집계표 1차 지필평가 성적 집계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필평가에서 인정점을 수기를 만약에 자동으로 산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 인정점 산출해서 수동으로 계산할 때 이 1차 지필평가에 대한 뭐 평균이나 이런 것을 성적 집계표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고사가 지필평가 과목관리에서 마감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배점 이거를 이용해서 수동 산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계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감하면 나타나는 이 화면은 바로 응시생수와 총점이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입생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그냥 바로 평균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평균 예를 들어서 53.2라는 것이 실제 딱 떨어지는 53.2점일 수도 있지만 반올림한 53.2점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총점과 응시생수를 활용해서 가장 마지막에 반올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발생하는 점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최종 선적을 산출하고 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반올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동 산출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인정 결시의 기준점이 되는 최하점 받은 학생이 전출할 때는 최하점 변경됐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목별 최하점은 성적 집계표에서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 산출 단위 관리가 조금 4세대에서 3세대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성적 산출 단위는 과목별로 통합 산출과 분리 산출에서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되고요. 통합 산출은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다 성적을 산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무학년제가 예전에는 저희가 사용자 정의별 성적 산출을 했었는데요. 무학년제는 통합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학년제 사용자 정의별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분리산출은 말 그대로 학년별, 계열별 혹은 학과별로 분리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분리산출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분리산출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도 뭐 이렇다는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단위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산출 단위가 아마 학과별로 이렇게 쭉 나타날 거예요. 학과별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때 클릭하고 그러면 우측에 분리 산출 여부가 통합 산출이냐 분리 산출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다 통합 산출일 겁니다. 통합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뭐 어떤 우리는 무학년제 과목도 있다. 그럼 무학년제도 마찬가지로 통합 산출해 주시면 되겠죠.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분리 산출하는 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기업과 경영이라는 게 분리 산출하면 과목 선택하시고요. 우측에서 분리 산출 여부에서 분리 산출을 클릭하게 되면 성적 산출 처리 단위가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밖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계열별과 학과별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혹은 특목고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학과별까지 나타날 수, 계열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외고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분리산출을 선택을 해도 아마 학년별까지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한 거, 예, 해당되는 거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필평가 배점수를 만약에 이제 아마 3세대하고 더 동일합니다. 4세대 나이스대요. 그래서 지필평가 배점수를 지정할 때 주의할 거는 결시생의 인정점은 점수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얘는 하순치의 마지막 순서로 밀린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결시생 인정점이 예를 들어서 60점이 있다. 그런데 얘가 이 과목이 해당 과목이 동점자 처리 규정이 등록됐다 그러면 얘는 인정점으로 받은 점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차 등급을 산출하는 교과는 당연히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록할 수 없어요. 전문교과, 교양교과 같은 경우요. 그리고 만약에 처리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미적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리고 1차, 2차는 예, 이 과정이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동점자 처리 규정에서 지필고사 배점순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필고사 배점순 같은 경우는 최저 배점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최저 배점은 높은 배점수는 3개까지가 나타나요. 가장 높은 점수 해당 고사.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최저 배점이 654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중에 내가 5를 선택하면 6점하고 5점까지 비교해서 동점자에서 석차 산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점을 비교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최저 지필고사 배점수는요. 이 배점은 문항정법에 등록된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관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면 주관식은 이 점수만 입력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만약에 이 주관식 3개가 나타나게 되면 이 지필고사 배점수는 저희가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필고사 배점이 10 그리고 10점, 7점, 예를 들어서 5점 이렇게 5.8점 나타나면은 내가 지필고사 5.8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0점과 7점과 5.8점 순서대로 지필고사 동점자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점과 7점과 5.8점이 다 주관식 점수라면은 얘는 주관 점수는 채점한 얘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점수를 등록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배점수를 만약에 선택하는 학교라면은 주관식 점수 배점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주관식 배점이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주관식 배점이 지필평가 여기서 세 문항이 나타난 우리 학교가 주관식을 3문제 내고 그 3문제의 문항이 모든 지필평가보다 점수가 높다라면은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취율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교양교과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변동분할 점수나 이제 혹은 외부 프로그램 이용해서 변동분할을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고정형 점수, 고정 비율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동 분할 점수에서는요. 4세대에서 쓸 수 있는 거는 4세대에서는 변동 분할 점수를 직접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동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고정 분할 점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학기말 성적이 마감되면 성취율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1, 2차 지필평가할 때 이 기능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보면 변동 분할 점수를 산정을 먼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분할 점수 관리에서 먼저 나이스를 이용해서 변동 분할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필평가 분할 점수 산정 관리에서 시행한 지필평가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예상 정답률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라운드를 등록하여 각각의 라운드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여 저장하고 확정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최소 2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4세대 나이스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하나만 등록해도 예상 정답률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기말 수행평가의 분할 점수를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행평가의 분할 점수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역이나 혹은 영역별로 등록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취율 관리에서 분할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예상 정답률을 나이스에서 등록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의 분할 점수 관리에서 지필평가 분할 점수 산정 관리에서 라운드를 등록을 해서 라운드를 선택해서 조회하고 그런 다음에 예상 정답률을 등록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운드를 복수의 라운드 등록하면 1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등록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여러 개 등록한 라운드에서 분할 점수 선정 결과하여 하나 혹은 이 중에서 적당한 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학기 말 분할 점수 산정이라는 메뉴에서 수행평가 분할 점수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영역 해당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분할 점수를 전체 영역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영역별로 선택해서 영역별로 등록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성취율 관리라는 메뉴에서 산출 기준에서 조회해서 성취율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취율은 수행평가에서 분할 점수 산정 결과를 확인해서 여기서 분할 점수 산정 결과에서 해당 분할 점수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에서 변동 분할 점수를 산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외부 프로그램 이용해서 변동 분할 점수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외부 프로그램에서 변동 분할 점수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분할 점수 관리해서 성취율 관리해서 조회해서 해당 과목에 외부에서 선정한 변동 분할 점수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 비율을 이용한 성취율 관리도 고정 비율 기존 우리는 변동 분할 점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취율과 동일한 메뉴에서 조회하신 다음에 과목에서 변동 분할 점수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단계다 그러면 90, 80, 70 이런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 비율에 맞는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직접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괄 입력 기능이 아직 없어요. 우리 3세대 나이스에서는요. 단계별로 입력하고 한꺼번에 저장이 됐는데요. 적용이 됐는데 없어요. 그래서 각각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5단계, 3단계 맞춰서요. 그래서 변동 분할 점수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성적 처리를 해서 이제 결시생 인정점을 먼저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을 성적 산출 관리,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인정점을 산출해서 먼저 학생들을 성명 클릭하면 인정점 세부 내역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가 모두 결식 경우 인정점 동시 부여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해당 사항입니다. 현장 실습 학생도 특성화고등학교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실생의 인정점을 삭제를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 등록할 때는. 그럴 때는 등록된 결실생 인정점 삭제할 때는 그냥 인정점 삭제하여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그런데 인정점을 산출할 결실생 중에서요. 저기 아까 이제 위탁생에서 위탁 기간에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위탁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미응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에는 다 미인정 결시를 처리했는데 미응시 시 결시 사유에 따라서 인정점을 산출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적 미산출 위탁교 위탁학생의 지필 수행 미응시 때 성적 처리 방법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등으로 의지가 나는 시험을 보고 싶지만 격리로 인해서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미응시 결시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학생의 미응시 사유를 반영하여 인정점을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 변경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인정점을 부여 작업하신 다음에 저장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시 조회하셔서 인정점 산출을 누른 다음에 그 확인 버튼을 눌러 줘야지만 여기가 인정점 설정 여부가 부여 안 하면서 부여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여함이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점 산출하고 산출이 되고 확인해 주시면 저장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점에 대한 앞에 있는 거는 결시한 고사의 기준 고사고요. 뒷칸에 있는 게 결시한 고사의 인정 점수입니다. 그래서 70.9에 대해서 이 학생은 70.9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결이니까 100% 다 받은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기준고사 뒤에 보니까 2차 지필평가 70.9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인정점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과목의 인정점, 결시생들의 인정점을 다 산출을 했으면 이제 과목별로 성적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적 동점자 처리 규정안과 분할점수안에서 다 동점자 처리 규정과 성취율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성적 산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규정하고 분할점수 관리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적 산출 단위별로 배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하고 성적 처리 유형이 원칙에 벗어날 경우에 학기말 성적 처리가 제한이 되니까요. 물론 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편제만 잘 등록이 되면 성적 처리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에서 먼저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해당 고사에 지정한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이 다 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인데 전문교과 2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성적 처리 이제 그런 다음에 아까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결시생을 다 산출했으면 그 옆에 있는 과목별 성적 산출을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년도 학교 확인하신 다음에 학년 산출 기준 과목 과목별로 다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거 과목별로 다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산출하기 전에 먼저 지필 수행 점수 누락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지필 점수 누락자 보기를 했을 때 여기에 학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질병계열, 미인정계열. 그럴 때 이 학생들은 성적 산출에도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성적은 산출이 돼요. 이 학생들이 자동으로 빠지면서요. 그런데 학기 말일 경우에는 지필 수행 점수 누락 학생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학생들이 다 만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결시생이 결시에 따르면 결시생 인정점을 통해서 인정점을 다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이 나타났다면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고 다시 성적 산출, 해당 학생의 결시생들의 인정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다 부여가 됐다 그러면 성적 산출 준비를 선택을 하시고 성적 산출 준비를 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마감 여부부터 시작해서 성적 구분, 산출 여부를 했는데 산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능력단위 전 일반계 고등학교 능력단위 해당이 없고요. 결시생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시생 인정점 부여가 부여함으로 되어 있고 동점자 처리 규정도 등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산출함을 눌러주시고 산출하고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산출 가능 옆에 마감함이 나타납니다. 산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감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해당 산출하고 마감함 눌러주시면 성적 산출이 과목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산출 대상자 인원수 확인해달라는 거 했을 때 246명과 247명의 의미는 246명은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내가 대상자 가져오기로 해서 성적 산출에 포함한 학생 수이고요. 두 번째, 247명은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수강생으로 편성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의 수강학생으로 편성된 학생 수가 247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강학생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이런 경우로 인하여 학생의 성적 산출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6명과 247명, 그러니까 수강생과 산출 대상 학생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성적 산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의 성적 산출이 다 됐다. 그러시면은 교양 교과를 이제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적이 산출이 다 됐으면 교양 교과를 다 성적을 교양 교과도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과목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양 과목 등록하시면 성적 처리 유형이 다 자동으로 이수, 미이수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양 교과를 했는데 성적 처리가 이수, 미이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편제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교양 교과 과목이 다 이수, 미이수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성적 처리 유형이요. 그래서 교양 교과의 이수, 미이수 처리는 강의 시별로 다 각각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적 처리는 한 과목으로 해주시면 되지만 교양교과는 강의실별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교양교과를 성적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학기 말에 해당되는 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처리 후 학기 말 성적 처리를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할 때는 반드시 안내 멘트가 나타나요. 교양교과를 뭐 확인하십시오라는 이유가요. 그래서 교양교과 이수를 보시면 학년도 학기 확인하시고 학년, 과목, 강의실 뭐 전체 조회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수 처리할 학생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체 이수 선택 클릭 눌러주시면 뭐 이런 안내 멘트 나타나거든요.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교양교과 이수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전에 전출생, 이 학생은 학기 말 성적 산출하기 전에 전출했으면 이 학생들은 이수 대상이 아니고요. 전출교에서 학기 말 성적 산출이 다 완료돼서 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 전출교에서 다 성적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양교과 이수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 산출이 되는 학생,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수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양교과 이수 처리 대상은 이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성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 확인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2023학년도 생기부 기재료에 보면 채점 등 지필평가, 수행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이상 여부 철저히 대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과 담당 교사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토록 해주시고요.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학생한테 확인을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못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그럴 때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기부 기재료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 확인은 아까 처음 화면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성적조회 통계 학기 말 성적조회 메뉴에서 여기서 적당한 거를 활용하셔서 학교에서 학생 성적을 확인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를 활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적 일람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별 성적 일람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탭이 3가지예요. 지필, 수행, 학기말에서 지금 학기말 이야기니까 학기말을 선택하셔서 조회해서 출력해서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 성적이 다 확인이 되고 이상이 없어요. 이제 성적 산출을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 처리, 성적 산출 관리에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과목별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이 완료된 과목만 당연히 마감할 수가 있고요. 학기말 성적 마감 시는 교양교과 이수 처리 여부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 처리가 안 된 경우는 학기말 성적을 마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이 완료된 후 교양교과 이수 처리와 전입생 및 위탁학생 성적 입력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 성적 반영 여부를 꼭 반드시 확인하고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교양교과 이수, 뭐 전입생, 위탁학생 성적 입력은 뭐 말씀드렸지만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들 반드시 성적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마감이 되어 있으면 이 학생들의 자료가 다 들어와 있고 입력이 다 완료됐다.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다.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학기말 성적 마감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세대와 4세대 공익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정통신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학생 학부모 서비스는 내가 먼저 학기말 성적 이거를 다 상신 완료하고 그런 다음에 학기말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했는데 그 후에 가정통신문을 이제 그 위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즉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한 이후에 입력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신을 올릴 때 지필평가는 지필평가 성적관리, 지필평가 마감관리에서 우리가 상신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은 딱 학기말 성적 산출에 대해서만 마감을 올립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에 대해서 전체 마감을 할 경우에 뭐 아까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양국과 이수관리, 위탁 학생의 자료관리, 그리고 또 뭐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전체 마감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 마감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올리시라는 학기말 한 번에 올리시라는 이야기죠. 마감 이후에 만약에 성적 산출을 다시 하면 당연히 마감을 취소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학기별 산출 기준별로 조회 후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산출 기준 1학기 말에서 1학기 말을 선택하고 조회하신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하면 성적 산출 기준이 내가 조회한 성적 기준이 여기서 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말을 내가 어디에 반영할 거냐. 그래서 1차, 2차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 중간 기말 학기 말에 맞춰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누르고 난 다음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생활기록 가정통신문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산출을 마감을 할 때는 조회하셔서 전체 마감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버튼을 누르시면 마감된 거 확인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지금 여기는 마감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1학기 말 처음에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 마감 안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마감 안됨이 마감됨으로 바뀌고 그 후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창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 우리 승인 요청을 결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닫게 하셔서 승인 요청하여 학기말 성적을 마감한 걸 총 결제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하셔서 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제가 나지 않은 내용, 성적 자료를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건 학기말 성적에 대한 하나만 우리가 상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가 끝났으면 교과 세특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교과 세특을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관찰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4세대도 3세대하고 마찬가지로 교과 세특을 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관찰 내용을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기록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기 중에 관찰 내용 관리는 뭐 이런 거. 과정 유심 평가 지원에서 수업 및 평가 중에 관찰한 내용을 수시로 누가 기록하고 이런 누가 기록한 관찰 내용은 생기부에 있는 과목별 세특의 보조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 기록한 관찰 내용은 과세특과 연동이 되는데 내용을 불러와서 반영하고 수정해서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 내용 기록에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은 총 3가지로 수업 내용, 평가 내용, 그리고 미선택인데 평가 내용은 수행평가에 각 영역하고 또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국가 2의 경우에는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별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일괄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찰 내용을. 그래서 일괄 입력하게 되면 일반생을 선택하여 동일한 관찰 내용을 일괄 입력할 수 있는데 조별 수업이나 팀별 수업 같은 경우에 일괄 관찰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세대에서는 또한 나이스 플러스에서 입력한 관찰 내용을 나이스 플러스 자료 보기 하여 관찰 및 이력 조회 창에서 나이스 플러스의 관찰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우리가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에서 보면 이제 관찰 내용 관련 내용인데요. 4세대 나이스에서 관찰 기록 관리에 관찰 내용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서 나이스 플러스 자료 보기 메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행 추가하여 물론 영역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행 추가하여 일자, 내용, 영역을 입력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업 내용 입력할 수 있고 혹은 평가 내용 혹은 미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 내용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요. 지금 평가 내용 입력할 수가 있겠죠. 평가 내용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을 입력하게 될 시에는 평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영역에 해당 수행평가 영역 명칭이 나타납니다. 역사 논술, 역사 신문 제작 이렇게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기타 관찰 내용에서 미선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할 맞는 영역을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도 학교 확인하고 그리고 학년, 과목, 강의실 선택하여 조회하 해당 학생을 선택하시면 출력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밑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관찰 내용의 출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일자에 어떤 내가 관찰 내용을 기록했고 그것이 어디 영역인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 해당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관찰 내용이 이렇고 이제 과세특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 관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수정하여 입력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3세대 나이스하고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목 성적 처리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선택하여 학생들 선택하여 조회하고 관찰 내용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관찰 내용 조회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서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반영할 영역들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회색으로 된 것은 제가 이미 클릭해서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밑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내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게 활성화돼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미 내가 밑에 내려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현재 반영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서 내가 이것을 삭제 혹은 수정해서 여기서 적절히 변형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 변형됐으면 수정했으면 반영을 누르시면 관찰 내용 기록 관리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해당 관찰 기록을 기반으로 한 세특 내용이 기록이 되고 저장 누르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특에 대한 건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토대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특태도 등을 특이한 상황이 있은 경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활동의 나열 혹은 성취 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해 주시고요. 가급적 학생의 직접 내가 관찰할 때 성취 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과세특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첫 줄은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토대로 성취 특성이 특이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해 주시되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그 내용도 입력해 주셔야죠. 교과서에 참여하지 못해서 내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순회교육 학생,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장기결석생,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위탁학생,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그래서 이렇게 꼭 다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과 관련된 학생이죠. 위탁과 관련된 학생은 이제 그 자료가 입력이 이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 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그래서 해당 기관이 자료를 보내주면 그것을 인정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부 인정을 해주긴 해대 반드시 기재요령에 준수하여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하셔야 되겠죠. 그냥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고 기재요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간혹 가다가 해당 기관들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처럼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다시 자료를 받으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 위탁과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이 세특을 보내줄 때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 기관에 요청하셔야 하고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받으셔서 확인하셔서 필요시엔 다시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에 각각 등록되면 1학기하고 2학기가 각각 다 등록이 되고 1학기나 혹은 2학기 중에 하나만 등록이 하나에만 입력하면 학기명 없이 그냥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 이런 경우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최소 성취 수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범위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해 놨죠. 그렇다고 이 학생이 40% 미만을 받는다고 해서 이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아마 교육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맞춰서 성적과 관련돼서 최소 성취 수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저희가 영재 관련된 수료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영재하고 발명 관련된 내용을요. 그래서 영재 교육 수료 내용, 구체적 기간은 입력하시지 않고요. 계획 시간과 실제 이수 시간만 입력하고 발명 교육도 마찬가지로 수료 내용만 입력하되 구체적 기간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에 아니죠. 지금 현재 3세대에서는 우리가 골뱅이 같은 걸로 구분자를 적어야 되는데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아까 잠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재점 발명교육 기록사항이라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에다 우리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재 교육 혹은 발명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그렇다면 영재점 발명교육 기록사항란에 기록 특기사항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등록하면은 대입 전형자료 생성할 때 해당 내용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영재점 발명교육 기록사항에 기록된 내용은 글자 수에 우리 교과 세트 500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영재점 발명교육란에 해당 내용 기록할 내용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입 전형자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은 제외되는데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요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학생 및 복학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도에 자퇴를 하고서 혹은 이전 연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올해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전 연도 1학기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복학생 및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런데 훈령이 적용되는 훈령이 다르기 때문에 글자 수를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된 글자 수에 맞도록 수정해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요 복학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에는 교무학년도 학기 변경 없이 학기를 변경하여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학년 1학년에 2반에 반땡땡이라는 학생이 있다라는 건데 이 학생이 이전 작년에 그만둔 학생이에요. 그래서 작년 1학기에 있는 교과 세트를 우리가 국어 강의를 올해 내용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쓰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연도 자료 조회해서 이전 연도 자료 선택해서 반영해서 복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전입생이나 혹은 전출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기 중에 전입생, 그러니까 우리 학기 중에 전입생이 있는데 학기 중에 우리 학교에 전입이 왔는데 전출교의 개설 과목의 세부능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해서 반드시 전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입교에서 개설 과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 과목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 이 세특은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전입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본어 과목이 이 학교가 우리 학교 일본어 과목이 없는데 전입생의 일본어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전출교에서는 일본어 과목의 세특을 다 기록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일본어 과목이 없기 때문에 유사 과목도 해당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과 세특은 그냥 삭제를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가세특에서 해당 전입생 클릭해서 이전 학교 과목별 세특을 확인한 그 창에서 전입교회,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일본어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선택하여 삭제한다라는 겁니다. 자료 검증 시에
예, 성적은 없고 과세특만 있는 경우에는 오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 해당되는 특기사항, 네, 그리고 개인별 세특에서는 특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특기사항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영재 과목, 영재하고 발명은 예, 해당 과목에 해당되면 예, 그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영재하고 발명교육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데 특정 과목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처리, 정보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세부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예,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재점 발명 교육에 입력한 내용은 500자에 삽입되지 않고 글자 수에 세특 글자 수에 삽입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등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 산출 방식 국내학교 다른 경우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요. 학력 인정 대안학교에서 성적 산출 방식 다른 경우에 입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전 편입 귀국 등에 따른 미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전입으로 인한 미수 과목을 쭉 보충해서 이럴 때 교과 개세특을 여기 개세특에 해당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과냐, 진로 선택이냐, 체험 예술 일반 교과냐 탭 확인해서 해당 탭에서 개세특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예, 당해학교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개세특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 경험 인정에 대한 거, 그리고 수업력, 그리고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 가장 많이 요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수업력 유연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 그래서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내용을 여기서 입력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상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율적 교육 활동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과목의 세특으로 한정하기 어려울 때 여기에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감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경우에 여기에 입력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는 과목이 하나요. 이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별 세트까지도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과목별 독서활동 등록에서 과목별 독서활동을 등록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목별로 해당 교과 내용 독서활동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학급 담임 교사가 공통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내 과목이 있을 경우에 내 과목의 교사가 독서활동을 내 과목의 독서활동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독서활동 사항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 사항에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학생이 원서하고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었으면요.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독서활동을 파일로 작성, 일괄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한데 정기 가능물을 입력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 ISSN에 등록된 도서는 등록할 수 없고요. 국내에는 출간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출간되어 ISBN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ISBN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출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 독후활동 외에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내용,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나 세특이나 창체에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독서활동 사항은 대입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 대다수 내용들이 다 등록이 됐으면 이제는 자료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기 단위로 과목 성적하고 세특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기 단위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편제 및 배당 관리에서 과목 편제를 수정을 만약 했을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항목을 교과학습 발달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세요. 혹시나 중간에 간혹가다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편제가 잘못돼서 편제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미 성적은 반영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선택하셔서 성적을 반영해 주시면 수정된 편제가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선 입력과 동시에 어떤 항목은 바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항목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바로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일일이 반드시 생기부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전공과정, 학년 자료 중 출결사항은
우리가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의 과목 성적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것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 사항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생기부 반영을 자료 반영을 해야지만 생기부에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